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가슴 명상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네. 음. 예, 지금까지 처음에는 이제 가슴 명상에 대해서 쭉 했고요. 두 번째는 불교에 대해서 왜 지금 깨달음이 안 나오는가를 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바르게 제안하다 해 가지고 해서 나름 결론을 냈고요. 많은 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불교의 네. 수행에 대해서 진전이 없으신 분들. 오늘부터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어 어, 쉽게 얘기하면 뭐 그 기독교라는 게 인제 유신론 아닙니까? 네. 유신론 뭐 꼭 기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는 걸로 할게요. 네네. 음. 그 일단은 우리가 이게 뭔가 기준을 좀 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둥근한 방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지금 현대 그 과학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상당히 깊이까지 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음. 근데 이게 1920 년대 인제 좀 완성된 그 과학인데 예. 우리나라는 1920 년대가 뭡니까? 일제시대죠. 제일 어두웠고 암흑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쪽 서쪽 세계에는 이렇게 양자역학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꾸로 지금 보면은 얼마나 빨리 쫓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또 25 년이 더 지난 1945 년에 해방이 되잖아요. 네. 음. 그래서 저쪽에서는 막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용된 거죠, 한국이. 네. 인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초 과학은 좀 약할 수는 있고, 그렇지만 실용 과학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네. 근데 그 양자역학이 사실은 신과 불교를 얘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독교 얘기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음. 네. 현재 지금 기독교도 지금 완전히 막 난세거든요. 네. 불교도 뭐 깨달음 종교가 깨달음이 안 나와서 애를 먹고 있지만 예. 기독교도 너무나 막 지금 에 힘들죠. 네. 그래서 좀 기초부터 좀 다시 좀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렇지만 좀 이쪽에 좀 오래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음. 뭐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시고 어 그런 좀 여유를 갖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냥 아니다 싶으면 안 들으셔도 돼요. 네. 짱이다 싶은데 들으셔 가지고 괜히 저기 이 혈압 높이시지 마시고. 네. 그러나 하여튼 신관에 대해서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들으시면 좀 같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고자 했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양자역학이 이렇게 처음 터뜨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 대칭이 깨지면서 이 현상계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네. 음. 대칭이 깨지면서. 대칭이 깨지면서 질량을 갖기 시작했고 입자가.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대칭이 깨지기 전에는 이 질량을 가진 이 물질계가 안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네. 응? 네. 음. 근데 불교에서는 이 대칭이 깨지면서 질량이 생긴 이 세상의 순환 원리를 성주 개공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건 불교 용어지만 그건 원형 이정이나 똑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랑요? 원형 이정. 원형 이정이요? 네. 좀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네. 우주 원리예요, 우주 원리. 예, 유교에서 얘기하는. 네. 그건 성주 개공인데, 그러면 성주 개에서 공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공이 어디겠어요? 대칭의 세계예요. 대칭. 네. 그러면 이게 성이 그럼 또 어디서 생기겠어요? 대칭이 깨어지면서. 대칭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칭과 비대칭이 계속 돌고 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단순한 거죠. 네. 음. 그러면 우리가 그러는데 네. 그러는데 도대체 그럼 여기서 신은 누구냐 이거야. 어디냐 이게야. 비대칭이냐 대칭이냐라고 봤을 때, 대칭이겠죠? 예. 당연히 대칭이죠. 네. 그러면 이 성주기공으로 계속 잡아 돌리거든요. 네. 근데 이 프랙탈 구조로 해서 인간도 계속 성주기공 좀 작은 사이클, 인간 사이클로도 성주기공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생로병사. 그렇죠. 성주개공인 인간을 보면 생로병사로 얘기해도 다를 건 없어요. 네. 전부 이 프랙탈 구조로 이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인격이나 비인격이나 우주나 하다못해 원자 세계에도 그렇고, 네. 사이클만 다르지. 예. 그럼 이게 왜 이게 계속 이게 반복을 하면서 돌아가냐 이거야. 단순 반복이냐 아니면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거냐 이거야. 예. 우리 인류 역사를 볼 때 이게 분명히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발전이 이루어지고. 네. 대한민국 역사만 봐도 치열한 거 아닙니까? 발전이라는 게. 정말 치열하죠, 우리. 저희 세대는 그걸 온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예예.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후배들한테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 네. 공휴일이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고 네.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 삶을 물려주는 우리가 기반이 된 세대라는 거에 대해서 참 그래도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예. 토요일, 일요일도 없는 삶이라는 게 참 피곤한 삶이거든요. 토요일, 네. 일요일 가서도 10시까지 일했어요. 밤 10시. 네. 그런데 어쨌든 발전해왔고,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진화론이 창조론이 떠나서 어쨌든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하여튼 맨바닥에다 시작해서 인류가 하여튼 지금까지 쭉 발전해 온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프랙탈 구조로 봤을 때 인간만 그럼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까? 응? 네. 그랬을 적에 전체가 다 프랙탈 구조라고 그러면 인간에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들도 다른 더 좀 작은 사이클이든지 큰 사이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음. 응?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프랙탈 구조로 이렇게 추론하는 거를 굳이 얘기하면 유교에서는 그걸 경물치지라고 그래. 네. 경물치지. 네네. 그 경물치지 그 한자 하나하나를 따지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어떤 현상 하나를 보고 네. 유추한다는 거거든 결국은. 네. 그게 프랙탈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사이클만 다르지. 네네. 계절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는 거고, 네. 하루에는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네. 그 자동차 안에 엔진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자랑스러워. 내가 엔지니어가 된 기분이야. 이 발음도 어려운 8글자를 흡입, 압축, 폭발배기. 남자들은 약간 이런 거 좋아해요. 예. 기계 이런 거. 네. 어.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4사이클 돌아간다는 거예요. 4단계를. 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칭에서 비대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음 모든 것이 다 또 이렇게 프랙탈 구조에서 순환 주기를 사이클은 틀리지만 돌고 있고요. 네. 그랬을 적에 우주도 그거를 반복하면서 진화하는 게 아닐까. 네. 응? 진화. 어, 우주도. 네. 진화. 음. 그런데 그 우주의 진화라는 거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거 있어요. 좀 자유롭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음. 그거는 혹시 우리가 봤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계속 진화해 가는 거 아닐까. 우주도요. 음. 형이상하게 어둠이든 형이하하게 어둠이든 네. 형이상하게 빛이든 형이하하게 빛이든 네. 음. 그러니까 대칭에서 그건 빛이죠, 분명히 대칭은. 네. 비대칭으로 이렇게 빅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어둠이에요. 전체성을 네네. 잃었기 때문에. 네. 음. 그래 가지고 이것이 다시 어 어둠인데 그것이 다시 빛으로 돌아가는 과정. 네. 이것이 진화가 아닐까. 음. 네. 그래서 어둠을 거 빛에서 어둠으로 내려올 때는 빅뱅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인제 어둠에서 빛으로 올라갈 땐 진화가 있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우주의 정보량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 진화라는 게. 음. 근데 진화라는 것은 결국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네. 음 음. 그래서 정보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우주가 점점 더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어 진화돼서 결국은 그것이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거 아닐까. 음. 음.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 요런 네. 표현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은 무지한 순진무구함에서 네. 최초 빅뱅 이전에 네. 이거를 계속 빅뱅을 통해서 대칭과 비대칭이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건 뭐냐면 최초의 빅뱅 이전 상태의 무지한 순구함에서 어 지혜로운 순진무구함으로 바뀌는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칭이라는 거는 저기 순진무구함이겠죠. 네. 근데 그것이 아무런 정보가 없는 무지한 순진무구함이 아니고 네. 정보로 가득 찬 순진무구함. 네.
쉽게 얘기하면 무지한 그 순진무구함에서 그 지혜로운 순진무구함으로 예. 그러기 네. 위해서는 빅뱅에서 다시 대칭이 깨져 가지고 이원성 세계에서 어둠을 통해서 온갖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다시 그 어둠을 벗겨내는 과정에서 온갖 정보가 드러나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다시 빛으로 갔을 때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의 그 지식은 정보는 그대로 가져가서 예, 그 이전보다 순진무구함은 똑같지만 더 정보량이 많아진 그 뭐 우주가 됐든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어. 음. 음. 그러면서 이게 인제 그 빅뱅이라는 의미는 또 인제 우리 인제 영성학적으로 풀이해 보면 전체성에서 부분성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탕자가 되는 거라고요. 예.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탕자가 되는 거라고. 네. 이거 전부 메타포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실제 성서의 그 구조를 갖다 쓰는 건 아니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원성 세계에는 탕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랬을 때 아버지는 원래 그 집에 있던 아들보다 그 탕자로 떠돌다 돌아온 아들을 더 이렇게 위해 주고 잔치를 해 주거든요. 네. 이게 예수가 한 말이요. 네. 음. 왜냐하면 훨씬 지혜가 더 많을 거예요. 상자 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탕자를 못 벗어나고 계속 탕자로 뺑뺑이 도는 거를 이제 부처가 걱정했던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음. 그러나 언젠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음. 좀 음. 빨리 올라가느냐 늦게 올라가느냐 인제 그 차이인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있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그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뺑뺑이만 돌고 있는 존재들도 있겠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음. 아버지한테 그 비대칭을 빨리 깨고 다시 대칭으로 돌아가는 탕자들도 있겠지만 네. 그 돌아가는 그 빠르고 늦음은 있다는 거죠. 네. 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우주가 이렇게 무한정 기회를 주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우주는 사이즈는 복잡하지만 사이즈는 다르고 사이클은 엄청나게 다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아까처럼 이렇게 그 4 단계로. 네네네. 음. 음. 4 단계로 돌아가는데 그게 지구에만 하루가 있고 지구에만 1 년이 있을까? 음. 우주에도 1 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네네. 음.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건 성주계곡 프랙탈 사이클이 있는데 구조라는 대전제를 까는 거예요. 딱 그냥 뭐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 어쨌든 얘기하셨으니까. 네. 지금 과학이 발견하는 우주라든가 은하계를 보더라도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클이 그 시간이 얼마냐가 문제지, 지구 시간으로. 네. 음. 이런 거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에도 129,600 년이라는 거요. 어. 360 도를 360번 돈다는 거요. 네. 응? 음. 어.
그래서 보통 뭐 영성책 많이 보면 25,000년 나오잖아요, 한 네. 주기를. 네네. 그 5번 해 보세요. 5 2는 10, 5 5는 25, 125,000 년이거든요. 오. 뭐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음. 어. 그다음에 또 25,000 년을 또 12개로 나누면 네. 한 사이클이 한 2,000 년씩 될 거예요. 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뭡니까? 별 12 자리에 따라서 12궁도요? 12 공도로 해 가지고 네네네네. 지금은 이제 보병궁. 보병궁 물병 자리로 들어온 거죠, 쌍화궁 시대에서. 네. 쌍화궁 시대는 예수가 2,000년 전에 했고 인제 예수 시대는 벌써 갔다는 거잖아요, 그 별자리로 보면. 네 물고기 자리 시대는 갔고. 또 다시 또 온다는 거예요, 뭔가가. 네. 그래 이런 것을 뭐 허황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분명히 이렇게 우주의 별자리대로 돌고 있는 건 확실한 거고요. 네. 근데 인제 우리 인제 역사가 미천하다 보니깐 이게 인제 이렇게 긴 사이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고 있지만 네. 우리 한 사이클의 하루에서도 밤낮이 분명히 있고 음양이 네. 1 년에서도 분명히 봄, 여름은 양이고 가을, 겨울은 음이잖아요. 네. 분명히 이런 음양이 도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상 사이클에도 이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프랙탈 구조라는 네. 프랙탈 구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추측해 보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경물치리라고 그래요. 네. 음. 일단 우주 안에서도 행성들에 대해서는 뭐 슈퍼노바 초신성이 생겨서 별도 그 성주계공이 있다는 건 과학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음. 예.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끝을 맺고 시작을 하고 끝을 맺고 요런 게 있다는 거야. 무한정 펼쳐지는 게 아니고. 네. 하루도 시작하고 끝을 맺고 1 년도 시작하고 끝을 맺고 이렇게 네. 있듯이 뭔가 이런 게 있다고 봐야죠. 예. 음. 음.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나 이전에는 유급이라는 게 있었대요. 네 들어봤어요. 지금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1년 지나면 더 고학년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험 성적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면 걔를 1년 동안 더 꿀린다고 그래, 그 전문 용어로. 그렇죠. 1년 동안 더 꿀리면 네.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하면 그 학생이 내 학생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프레탈 구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이 학생이 그러면 자기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네. 어. 그러면 거기 가서 얘가 왕이 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리고 특히 여자는 모르겠는데 남자 세계에는 1년 선배가 있고 네. 이 선배가 자기 1 학년 하 하 자기보다 한 학년 높은 기수들하고 지금 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배한테 대들었다가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걔가 거기서 왕 노릇할 수가 있어요. 예 좋은 그럼 의미의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유급한 학생이 얘는 그 벌써 1년 동안 이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먼저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좀 얘네들보다 많이 알아. 공부는 좀 시원찮더라도. 네 성적은 시원찮아도 음. 요즘식으로 하면 일종의 재수생인 거죠. 음 음 학년을 재수하는. 음.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재수라고 하면은 진학을 못한 거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유급은 진학이 아니고 그 학교 내에서 네. 학년을 못 올라가는 거야. 네네. 1 학년을 2번 했다든지 2 학년을 2번 3 학년을 2번 했다든지. 네네. 음.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네. 하나는 머리는 너무 좋은데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관심사가 다른 데가 있어서요. 근데 머리는 좋은 애야. 네. 이런 애가 유급 뛰면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네. 진짜 거기 가서 대장도로 타는 거예요. 네. 공부 더 하라고 1년 유급 시켰더니 네. 거기서 좀 거기서도 좀 불량한 학생들 데리고 거기서 지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럴 수 있겠죠? 네네. 음.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네. 타락한 천사라든지 아. 루시퍼라든지 오 그렇게 본다고요? 본다든지 어. 아니면 어.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육체적인 사이클은 100년이지만 네. 영적인 사이클에서 예수가 수학하러 온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뭐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네. 그 인간은 100년 차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얘기는. 네. 그 영의 진화를 하는 더 큰 사이클 차원에서는 네. 그 심사를 해보니까 얘는 유급이야. 네. 그 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는 게 그거거든요. 아 유급을 시킬 것인가 지나 학년을 올려줄 것인가에 대한 그게 알곡과 가라지죠. 뭐 예수님이 그렇죠. 얘기한. 네. 가라지는 유급된 거고 꿇는 거고 음. 예 알곡은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 그렇죠. 일에 너무 똑똑해서 영에 관심을 못 갖는 사람이 있다고. 네네. 영성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다고. 똑똑한 걸로 치면.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유급됐을 때 네. 다음에 후배들하고 같이 섞일 거 아닙니까? 네. 어. 그럼 거기서 왕도로 타는 거예요. 네.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요런 게 인제 진화하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진급하지 못한 유급되는 네.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지금 지구에도 난 섞여 있다고 봐요. 어. 여기는 뭐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질서 정해 놨는 데가 아니거든요. 지구는 네네. 뭐 다 내려와 있어요, 지금. 네. 어.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인제 이미 많은 세월의 이렇게 경험치를 갖고 있는 영혼들도 있고 네. 이제 태어나는 영혼들도 있고 인간 네. 세계는 똑같다는 거죠. 인간 세계도 인제 벌써 지금 뭐 인생 뭐 70-80 살고 인제 지혜가 많이 붙은 할아버지들도 있고 네. 이제 태어나는 애들도 있잖아요, 응아하면서. 예. 그렇다는 거죠. 음. 그러면 당연히 진급은 못 유급은 했지만 그래서 어떤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그 추수기에 더 상급 학교로 진학은 못 했지만 네. 어 그 다시 물질 세계에 남아서 거기에서 어떤 종교를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인제 교주 노릇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그 신생 영들한테는 그거 감별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물질계 음. 배우기도 바쁜 영들도 많거든요, 신생 영들은. 네. 이제 물질계를 인제 노후하게 인제 많이 해 가지고 노련한 영들도 있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에요, 여기가. 네. 음. 그러다 보면 인제 막 어 어 바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영적인 그런 능력들은 능력과 그 바른 영성과는 좀
비례할 수도 있지만 반비례까지는 아니래도 그 꼭 비례한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영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성으로 이렇게 희귀하려고 하는 종교를 만든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면서 더 계속 음. 이원성만 조작하는 네. 그 이원성의 논리로 교리를 세워 가지고 세뇌시키는 네. 그래서 수행은 없고 세뇌만 있는 그러한 그 단체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학교에서 똑똑하지만 공부 안 해 가지고 유급뛴 1년 선배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그 선배를 그냥 형용하면서 따르겠지만 네. 예. 예. 그런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저기한테 막 담배 피우는 거 가르쳐 주고 술 먹는 거 가르쳐 주고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가 왕 노릇할 수 있다고. 네. 공부하라고 유급시켜 놨더니. 음. 그래서 그다음에도 또 유급될 수 있잖아요. 네. 원리적으로 뭐 학교에서 옛날에 2년 이상 유급은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뭐 퇴학을 시키든 뭐 올려주든 했겠죠. 그러나 이 영의 세계에서는 계속 유급될 수가 있거든요. 무한 유급이에요? 무한 유급은 아닌데 네. 우주도 그렇게 미련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회는 어. 많이 주지요. 내가 볼 때는. 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주의 그 빅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서 빅뱅이 계속 반복되는 건 진화되는 거고, 네. 우주의 지금 진화를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이제 인간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주의 네. 진화나 인간의 진화나 이제 그 프랙탈 구조는 똑같다는 거고요. 예.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우주가 약간 지성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자유의지를 뒀다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진화라는 포인트, 자유의지라는 포인트. 네. 음. 그렇기 때문에 긴급, 유급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네. 그냥 뭐 다 줄 세워 놓고 쪼르륵 하면 그냥 자유의지 없이 뭐야 무슨 전선줄에 흘러다니는 이렇게 뭐 전기처럼 이러면 뭐 거기 뭐 진급 유급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거기는 그 세계는 물질계는. 네. 음. 근데 거기도 뭐 자유전자라고는 있긴 있어요. 어쨌든. 네. 근데 그러네요. 인간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분명히 동물보다는 자유의지가 많은 거잖아요. 네. 진화될수록. 예. 식물보다는 동물이 자유의지가 더 많은 거고 네. 광물보다는 식물이 자유의지가 더 많은 거고 네. 그러니까 진화될수록 자유의지가 더 확장된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그래요. 네. 음. 그럼 뭐 인간 위에 있지만 아직 대칭 세계는 못 들어간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인간보다는 위에 있고. 네. 혹시 이걸 우리 그러니까 인간의 특히 지구라는 거 한정해서 생각하면 네. 지구에서 오감의 세계를 넘어서면 안 보이잖아요. 그 존재들이 우리한테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구조로 보면 아직 대칭의 세계는 못 갔지만 인간보다는 더 높이 올라간 존재들. 네. 혹시 이런 존재들이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 존재들을 신으로 보지 않을까? 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대칭의 신을 얘기하는데 네네. 성경에도 보면 막 능력이 뛰어난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인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뭐 그러면서 막 뭐 민수기인가 어디 보면 막 적들을 같이 막
몰살시키고 이런 신들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그 다양한 음. 예예.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 반대되는 족속들은 뭐 다 막 예. 잡아 죽이는 도륙질을 하는 네네. 어? 네.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막 또 마음에 안 들면 막 저기 타 민족들한테 막 엄청나게 시련을 받게 하고 예.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신들은 인간보다는 더 높은 거는 같아. 네. 인격은 뭐 인간이지만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능력이라는 면에서는 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대칭으로까지 올라간 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네. 중간 인간보다 위에 대칭보다 아래 요 사이에는 어떤 무수한 그 층들의 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어. 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인제 아스트랄계, 멘탈계 이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진화를 해서. 네. 근데 막 감정의 포로가 돼서 막 하는 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들도. 네. 뭐 이런 거는 아스트랄체스를 아직 못 벗어났지만 그 당시 구약 성경은 벌써 2000 년보다 더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으로 보일 수 있어요. 네. 한 4-5천 년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인제 헷갈리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신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대칭의 세계의 신 것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는 신이라고 보는데 네. 하는 거 보면 그건 아니야. 네. 근데 또 성경책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네. 이게 두 개가 뭐 혼재돼 있는 신인데 그거를 명확히 이성과 논리로 추론을 못하고 신앙의 힘으로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믿고 있는 거. 네. 그냥 신으로. 네네네. 이런 거 좀 발라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네. 음. 에 자 그래서 음 그 대칭에서 그 대칭이 붕괴가 되는 원리가 인제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네. 예. 요건 뭐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 보면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전에 그 가슴 명상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고요. 네네. 그래서 인제 새삼 더 깊게는 안 들어갈 텐데 이런 것이 대칭이 깨지면서 그거를 순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칭이 깨져서 전체성에서 개별성으로 떨어지는데 그거를 개별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테두리가 씌워졌다는 거거든요. 네네. 인간을 봐도 테두리가 있고 세상 모든 것은 다 경계가 있잖아요, 내부와 외부에. 네. 내 앞에 지금 컵이 있는데 컵도 분명히 이 컵에 경계가 있다고요. 네. 음.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경계가 있는 거예요. 원자도 경계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시 개별성에서 전체성을 획득하는 게 수행이다 이 말이야. 네.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기존 관념하고도 뭐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양자역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네. 개체성에서 전체성 회복하는 거 맞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체성은 에고라고 그러는 거고 네네. 이걸 탕자라고 그러는 거고 네.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고 네. 음. 근데 이 중생의 그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그 오감에 의해서 들어간 정보들이 다 유깁처의 명색으로 쌓인다는 게 불교 논리고요. 그 명색을 지우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네. 다시 전체성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독교는 음. 그때 인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때 인제 전체성으로 회귀하는 걸로 보는 거고요. 네. 음.
근데 그전에 인제 그 사건이 있는데 최후의 뭐죠? 심판? 뭐라 그래? 그 종말? 뭐요? 최후의 뭐요? 종말론이 있는 거죠. 아 네네네. 응?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이제 가려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인제 유급시킬 거냐 진급시킬 거냐 예예. 이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음. 내용적으로 보면은 영성적 의미에서는 예수가 음. 말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 상황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그것의 기준은 개체성을 아직도 못 벗어났느냐 아니면 전체성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네. 그랬을 적에 완전히 그 우리가 얘기하는 빅뱅 이전의 대칭성을 회복하는 거는 힘들고요. 예. 상대적으로 네. 1 학년에서 2 학년 올라가고 2 학년에서 3 학년 올라가는 게 네. 뭐 공부를 다 끝낸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 1 학년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그 합격선까지 저 얻어냈느냐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서. 네네. 예. 근데 그 기준에 미달돼서 유급시키는 거지 뭐 1 학년에서 2 학년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큰 공부겠어요. 그쵸. 뭐 교수가 되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여기에서 지구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종말이 와 가지고 그 심판을 해 가지고 올려준다 하더라도 그 존재들이라는 거는 네. 지금 지구에서 한 단계 높은 걸 의미하는 거지 음 우리가 얘기하는 빅뱅 이전의 대칭으로 쏙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네. 음. 그들이 어떤 능력이나 첨단 과학 기술력을 갖고 있던 하여튼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음. 네. 이렇게 보면은 그 인간이라는 건 항상 자기보다 위에 있으면은 이제 신이라고 그런 거고 네. 그 빅뱅으로 인해 가지고 개체화된 의식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대층으로 올라가는 그 수많은 계층들에서 우리는 자기보다 높은 계층을 신이라고 했다고 그래도 그건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신들을 진짜 우리가 동양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최고 정점에 있는 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혹시 지금 신을 믿는 종교들이 네. 자기보다 한 단계만 높아도 그 대칭이 붕괴되기 이전에 그 존재로 자꾸 격상시켜서 그거를 혼돈하는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응? 네네네. 대칭과 비대칭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진화 단계가 있는데 아 네. 중학교 1 학년 때 중학교 2 학년이면 신 아니에요? 그렇죠. 어. 선배가 차렷하면 탁 차렷하거든요, 남자애들은. 네. 뭐 여자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중학교 네. 1 학년인데 중3 만났다. 이거는 뭐 차렷하면 그냥 딱 고드름 드는 거지, 그 자리에서. 네. 근데 대학생이 볼 땐 중3 뭐 비스무리한 쪼무라들끼리 지네들끼리 뭐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학년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네네. 오히려 중학생과 대학생은 같이 놀 수 있어요. 뭐 이제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이쁘게 봐줄 수가 있는데 네. 한 학년은 기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높은 길 잡는다고. 맞아요. 어? 군대를 가도 말년병들은 일병하고 같이 놀아요. 네. 어. 근데 한 기수만 높으면 바로 분기 잡아 버린다고. 어. 음. 한 기수라는 게 뭐 한 2-3 개월 먼저 군에 들어온 애들이에요. 네네. 1년 차이 나는 것도 아니야. 무슨 얘기였지? 알겠죠? 네네. 논산 군번 얘기하는 거야. 논산. 어 논산 어 내가 128 군번인데 지금 어. 논산 군번이 얼마까지 나갔는지 모르겠네. 음. 어. 그러면 이제 128 얘기 들으시고
나보다 군대 선배님이시네." 아니면 "나보다 군대 후배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논산 군번하고 지역 사단 군번하고 좀 틀려요. 아 네. 예. 저는 논산 23 년대 나왔어요. 어. 이건 여자들은 평생 쓰지 거의 안 쓰는 용어들이에요. 예. 그래서 뭐 손도 여자보다 작고 발도 여자보다 작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남자라고 그냥 겨우 체면 유지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 어. 내가 여자랑 손잡아도 나보다 손 작은 여자를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러시구나. 음음.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제 남자 같잖아요. 그쵸? 23 년대 나오고 군번 얘기하고. 어어어어어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존 종교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거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응? 오늘 네. 시간은 뭐 하나하나를 뭐 들춰서 뭘 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유급될 수도 있고 진급될 수도 있고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농땡이 깔 수도 있는 거요, 네. 영적인 면에서. 네. 음. 잘하는 공부 안 하고 술 담배만 먹으러 다닐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응? 네. 공부하러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패거리 져 가지고 그것도 또 유급당해 가지고 한 학년 낮은 애들하고 대장 노릇할 수도 있고. 근데 네. 그게 인제 우리 지구를 보면 종교 노름하는 교주 역할할 수도 있다는 거요. 음. 음. 근데 영적으로도 진화된 사람들이 보면 '저거는 아닌데.' 싶은데 음. 그 1 학년 낮은 아이들이 볼 때는 선배의 그 높으신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8 학년 먼저 가신 선배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다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막.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어. 여러 가지 종교의 모습들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진리 공부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하다가 다양한 주제에 다니다 보면은 뭐 채널링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인물들이나 뭔가를 만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 지금 해 주신 말씀으로 비춰 보면 음.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도 계속 진급 심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레이드 등급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면 거기서도 하면서 못 올라간 존재들은 예. 또 지구의 물질계에 있는 사람들의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존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아. 가지고 막 빙의 디고 채널링하고. 힘내려고.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좀 영적인 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놀아나고 걔네들이 네. 거짓말치는 종말론에 들어가서 그 네. 말을 그대로 신도들한테 옮겨 주고 예예. 그날 종말이 안 돼 가지고 자살한 교주도 있어요. 예예. 누군지 알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쪽에 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네. 그래도 그런 교주는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못 팔고 가족들하고 저렇게 해서 말세를 준비했는데 보니까 내가 그 채널 저 뭐야 보이지 않는 존재의 그 메시지를 너무 노름에 놀아난 거라는 걸 알고 도덕적 예. 책임을 지고 자살했다고. 음.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급진 존재들이 의외로 많아요, 각 그 단계별로. 아. 그래서 보면 우리 영성책에 보면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막 네. 지구가 그날이 됐는데 그 의식 수준이 못 쫓아오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물질 지구와 같은 곳에 그쪽으로 또 이렇게 네. 따로 그쪽으로 보내고 네. 우리라는 게 말을 잘못했네. 그 어 영성적으로 좀 기나든 존재들은
뭐 진화된 별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지구 자체가 이게 물질 지구가 빛의 지구로 영적으로. 영적인 지구로 바뀌면서 거기서 이제 그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요. 그렇지만 그 빛의 지구라고 그래가지고 음. 그것이 다 100% 대칭성을 회복한 건 아니에요. 빛도 이제 등급이 있기 때문에 빨간옷 파란옷 쭉 있듯이 아 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 계급이 계단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우리가 깨달음으로는 바로 뭐 대칭의 세계를 갈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진화라는 측면에서 경험 축적이 안 되면 이제 경험 축적하러 왔는데 네. 그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음.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항상 정신적으로는 그 대칭의 세계를 들락날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타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타락이 없다고요? 타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대칭 아 세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예예예. 정신적으로는. 예. 그렇지만 그 정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량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그게 진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과 진화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불교에서 이제 깨달음은 대칭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반나기 이런 거는. 네. 중도 이런 거는. 예. 음. 그렇지만 그 영이 가져야 될 정보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윤회가 끝나지 않고 체험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량을? 정보량을 얻어가지만 예. 그 사람한테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인제. 굳이 뭐 음. 대칭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천재가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천재가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일반적인 커리큘럼 과정을 뛰어넘어서 뭐 미국의 뭐 유수한 대학교에 가서 뭐 과학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나오잖아요. 아 네. 그 유명하신 분 있죠. 예예예예.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냐면 네.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그 대칭의 세계로 들어갔지만 네. 정보량이 적은 거예요. 인생에 대한 그 천재로 치면. 네네네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는 이 인생에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데서 얻은 정보량이 대단히 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는 뭐 머리만 좋아서 막 어떤 레벨에 올라가서 그 정착되면 거기서 잘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일상에서는 정보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 적응을 못한 거거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깨달음과 이게 진화를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음. 아이가 그 천재가 이미 머리는 네. 대칭으로 들어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유를 하자면 두 개를. 예. 비유적으로. 예. 그렇지만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기서 오는 삶의 어떤 그 정보가 예예. 부족하기 때문에 음. 거기서 적응을 못한 거예요. 어. 머리는 쫓아갈 수 있지 그 사람하고 같이. 와. 그럼 알곡과 가라지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그 진급이 되려면 천재만 되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되는 경험의 축적 정보도 같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 합성 여기서 인제 불교와 우리 인제 좀 다른 의견을 내는 그런 이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불교만 보면 깨달으면 바로 인제 굳이 그 사람들이 그런 뭐 대칭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우리가 그 해석을 해 보면 대칭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열반낙이라는 게 네. 작용이 없는 세계거든요. 대칭은 작용이 없는 세계예요. 대칭이 네. 깨졌다는 건 작용이 있다는 거고 예. 그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작용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 모든 작용을 다 합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그 이게 대칭이 깨졌지만 네. 전 부분적으로 보면 대칭이 깨진 거지 전체로 보면 제로를 떠난 적이 없어요.
네네. 일성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이게 분리돼 있다는 게 이게 여몽환포형이요. 예예. 이걸 깨닫는 거예요, 불교는. 네. 그렇지만 그 깨고 나온 이유는 대칭을 네. 그 천재로 비유하자면 일상에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데서 오는 네. 지루함도 겪어보고 고생도 겪어보고 고생해서 뜻도 잃어보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량을 획득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럼 유급은 왜 생기냐? 거기에 빠져버린 거야. 음. 이것을 하는 거는 정보를 얻어 가지고 다시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빛으로 들어가는 거는 별로 관심 없고 여기에 그냥 빠져버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저기 뭐야 진학해 가지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거기서 대장 노릇하는데 흠뻑 빠져 가지고 네. 어? 공부 시간은 관심 없어. 쉬는 10분이 그 학생한테는 더 소중한 거야. 예 도시락 까먹는 것만 지냈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래서 만화책 뭐 놀 안 친구도 없어서 가는 거야 그냥 학교에.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에 대한 것도 좀 큰 메커니즘을 조금 잡을 수가 있고요. 네.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획일적인 존재는 안 만들겠다는 거야. 다 각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다양한 존재들이 돼서 다시 희귀하는 거야, 대칭성으로. 자유의지의 효과가 그런 게 있군요. 그렇지. 다양한 칼날을 가진 존재들을 만드는 거예요. 획일적인 존재를, 군대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음. "각자 알아서 마음껏 알아서 해 봐." 이거군요. 그러면 다 다른 전체성을 가진 존재로 다시 희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주가 훨씬 더 다양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 꽃밭에 가면 뭐 튤립 단지 뭐 이래 가지고 꽃이 종류가 똑같은 단지들 있잖아요. 네. 우주는 그런 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종류가 다양한 꽃들이 막 한데 어우러져 있는 데 있죠. 네네. 그런 꽃밭을 원하는 거예요, 네. 비유하자면. 네. 그다음에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진급에 떨어진 사람 뭐 한 사람 막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막 애들끼리 막 서클 조직해 가지고 뭐 일진회 만들고 이런 애들도 있듯이 여기도 보니깐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악이라고 그래, 악. 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네. 어 또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돌아오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다시 전체성으로 희귀하는 쪽이 아닌 쪽으로 가면 괴로움을 받게끔 음. 이렇게 오토메이션을 해 놨거든요.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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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1-2 학년 유급하면 재밌어요, 계속 왕노릇하니까. 네. 근데 한 5년 유급을 했는데 보니까 지 애 같이 공부하던 애들 대학생이 됐는데 네. 자기는 아직도 중학교 2 학년이네? '아 네.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그만두고 빨리 올라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이거를 인제 손오공이 제주 부르듯 부처님 인제 손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예.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겠죠? 네네. 어어어. 그러고 나중에 인제 5년 유급을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애들하고 재미가 없는 거야 인제. 그렇겠네요. 어? 재미가 없어.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어. 시세발로 쪽팔리겠다 앉아 있으면. 음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인제 비유를 들면서 오늘 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좀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 있는 툴이 돼요, 성경을. 예. 어. 신도 단계별로 쭉 있다. 왜냐하면 진화 단계가 여러 레벨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예예. 인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구조로 돼 있다. 그다음에 음. 빅뱅이라는 거로 봤을 때 우리가 동양에서 알고 있는 그 전지전능하고
뭐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는 빅뱅 이전의 존재인 거고, 우리가 그 성경이라든지 뭐 그 신을 믿는 그런 데서 보이는 이렇게 약간 일원성의 신이라기보다는 한쪽의 편을 들면서 막 자기 편 아닌 저기 민족들은 뭐 네. 하여튼 이런 쪽은 막 하는 거 할 때는 좀 이상하지만 그냥 신앙의 힘으로 그냥 믿고 가는 거잖아요. 이상하지만. 네. 그걸 이상하지 않 민숙인 거 어디 한번 보세요. 그건 쌈꾼이에요, 쌈꾼. 네. 쌈꾼도 그렇게 막 포각한 쌈꾼이 없어요. 거기 나오는 그 신이. 네. 예? 예. 어. 근데 그 이거를 선악으로 봐 가지고 악을 물리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거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악을 안 물리치면 어떻게, 이런. 뭐 선악은 내가 다음에 또 얘기할 거고요. 예. 어.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양자역학에서 보는 대칭과 비대칭의 대결을, 대칭은 전체성, 히그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대칭이 깨졌을 적에 우리는 그 각자 테두리를 지닌 에, 그 작은 우주로 다시 되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내 안과 바깥을 자타로 구분이면서 온갖 인제 에 에고의 욕망이라든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까지 막 뭐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되면서 에 상자로 완전히 인제 전락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한 개인 차원도 있지만 이제 민족 차원도 있을 수가 있고 국가 차원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개인끼리 분쟁도 있지만 뭐 인제 국가끼리 싸울 수도 있고, 뭐 온갖 인제 여기서 인제 개인 차원에서 경험도 하고, 뭐 한 가족 차원에서 경험도 하고, 동네 불악 차원에서도 하고, 뭐 전국 체전하면 또 내가 있는 도가 1등 해야 되잖아요. 도 네. 차원에서도 인제 경험하고, 네. 올림픽 가면 인제 우리 또 대한민국도 해야 되잖아요, 월드컵이라든지. 네. 네. 그런 차원에서도 하고. 근데 이런 테두리가 우리한테 여러 겹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그쵸? 꼭 개인 네. 차원의 테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예예.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 일본은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있는 거잖아. 예. 예, 가양. 그런데 이게 인제 테두리를 벗고 다시 대칭 속으로 희귀해야 될 존재로서 언제까지 그 테두리에 우리가 갇혀 있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좀 생각도 해야 되고, 근데 성경이 혹시 그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일들에 신들이 관여하는 거 아닌가, 네. 네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요. 네. 뭐 하여튼 큰 거는 몇 개 좀 건드렸다고 봐요. 예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런 걸 기반으로 해서 네. 좀 더 재미난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아 불교하고는 네. 좀 다르죠, 얘기가? 아이 그렇죠. 많이 다르고요. 진화라는 말에 대해서 좀 들으시는 분들이 음. 약간은 용어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음. 어떠 보통은 음. 다윈의 진화론의 진화라는 말에 너무 우리가 각인돼서 음. 진화라고 하면 끝도 없이 계속 분화되고 다양화되고 그런 거를 진화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진화 얘기를 그렇게 오해하면서 들으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 오늘 짚어 주셨듯이 다윈의 진화론이 말하는 그 진화와 다른 점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 공부나 이제 수행이나 영성 안에서의 진화의 의미는 본원으로 회귀하는 방향성이 일단 다르다는 거고요. 음. 하지만 그 회귀만 하는 원점으로 그 본성으로 돌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음. 갈라져 나온 이 고통이라고 부르는 이 이원성의 의미를 다시 짚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정보량의 증가고 음.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 음. 그것을 함께 그 정보량의 증가를 획득하면서 본성으로
회귀하는 음. 고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진화 개념인 것 같거든요. 음음음. 근데 요런 걸 놓치고 음. 그냥 일반 과학이나 특히 이제 다윈식으로 얘기하는 계속 분화되고 갈라지기만 하는 다양화되기만 하는 그런 진화라고 생각을 하는 걸 견해를 못 버리는 상태로 들으면 '이런 진화 얘기를 왜 하나.'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좀 상당히 좋은 그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진화는 이렇게 분화돼 가는 거를 진화라고 네. 그러죠. 근데 예예. 이제 종교 이거 뭐 영성이라든지 이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진화는 다시 본원으로 희귀하는, 예예. 그래서 이 현재 우리가 과학이라든지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는 점점 더 세분화되는 거고요. 예예. 이거는 이제 통합돼 가는 건데, 영적인 거는. 근데 네네. 이거를 영적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근본으로부터 벌어지면서 계속 물질계 쪽으로 이렇게 근원적인 에서부터 물질계로 쭉 내려오는 건데, 이게 이제 물질계라는 건 물질화된 빛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지, 물질하고 빛이 다르면 여기는 구제가 안 음. 되는 거예요. 이 물질하고 빛이 완전히 다른 거라 그러면. 네네네. 음. 그러면 하나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인데 무슨 하나예요. 네네네. 음. 그리고 이 물질이라는 것도 우리 오감에 의해서 볼 때 물질이지. 예예. 오감은 상당히 좀 에 의도화된 그 프로그램?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인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영성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예. 거는 진화는 역진화라고 그래요, 역진화. 네네네. 그다음에 다시 근본으로 들어가는 거는 진화라고 그러고. 네. 그래서 역진화와 진화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운 진화는 영성에서 얘기하는 진화가 아니고 더 세분화돼서 근원으로부터 또 멀어지는 거죠. 네. 좋게 얘기하면 발전인 거고. 네네. 발전이 돼서 더 진화된 존재들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현상계에서 얘기하는 네. 진화된 존재들이 나오면서 다시 근원으로 들어가는 진화를 밟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라는 말을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 네네네.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동물이 근원을 찾아가기는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하잖아요. 역부족이잖아요. 네. 그 반조가 안 되는데. 네. 예? 예예. 안 되잖아요. 네. 자아 성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니까 이게 다윈식으로 진화되는 개념으로 보면, 더 진화가 돼서 우리 인간이 나와서 자아 성찰이 되는 존재가 나오면서, 물질계는 더 이상 우리 오감으로 볼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최고 영장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네. 음. 그래서 물질계에서는 자아 성찰하는 존재까지만 만들어 놓고 요까지야 사실은. 음. 국민학교는 6 학년뿐이 없지, 거기 7 학년, 8 학년은 중학교 1, 2 학년생으로 다시 재편입되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국민학교란다, 초등학교는 누가 국민학교 출신인지 알겠네. 그러면 거기서는 6 학년이 최고 영장류인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중학교에 가 보면 어린애들이지, 이쪽은 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진화라는 말을 그렇게 좀 정립을 해서 네.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이 과학계에서 쓰는 생물학이라든지 과학에서 쓰는 진화랑 네. 영적인 거에서 하는 건 다르다.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물질계로 내려오면서 점점 세분화되면서 발전하는 거, 그러니까 광물에서 다시 식물에서 다시 동물에서 다시 인간까지 이렇게 쫙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이렇게 다시 희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여기서부터는 다시 희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인제 이런 걸 보면 동물은 언젠가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진화라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와야지 희가 되지, 동물 머리 가지고 그는 절대 못 가거든요. 네. 식물 머리 가지고 근원 간다? 이거는 더 안 되는 거고, 네. 강물 가지고 근원으로 들어간다? 아예 생각도 못 하는 애를 뭘 어떡하겠다는 거야. 예. 음. 왜냐면 이게 모든 게 하나의 빅뱅으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빅뱅에서는 인간이나 광물이나 똑같이 시작한 거예요. 네.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요까지 하고요. 또 네. 진화라는 개념 잘 짚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예. 또 다음 또 두 번째 시간 기다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예.